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처음 한국에 오면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과거의 사람이라면 아마 현재 한국의 모든 건물과 물품들에 신기하며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시로 말한 이 경우가 실제로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느끼는 감정입니다. 북한은 현재 경제 상황이 과거 한국의 70년대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들이 한국에 오면 과거의 사람이 미래로 온 거와 같은 경험을 느낀다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제일 처음 한국에 온다면 어떤 것에 가장 충격을 받는지 9가지에 대해 순위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탈북을 하면 인천공항. 탈북한 북한 사람들은 대부분 국정원의 도움을 받아 다른 나라로 겨교하여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때 인천공항을 처음 본 북한 사람들은 그 엄청난 규모와 크기 때문에 압도당한다고 하죠. 탈북자들은 인천공항을 둘러보면서 내가 한국에 왔다는 압도감의 이 순간 가장 많은 탈북자들이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종교가 없지만 그래도 종교에 대한 교육은 진행합니다. 당연히 종교에 대한 안 좋은 부분으로 말이죠. 이 때문에 사람들 스스로 자기가 믿고 싶은 신을 선택하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또 아침에 종교인들이 무료로 식사를 나눠주는 것을 보고도 왜 공짜로 밥을 주는지 당최 이해하지 못한다 하네요. 북한에서도 동물을 키우기는 합니다만 사실 키우는 거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해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완견으로 키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개가 아님에도 만지고 이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북한에서 태어나는 아기들보다 한국에서 태어난 동물들이 더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도심지의 모습에도 놀란다고 합니다. 탈북자들이 처음 서울 도심지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잘 정돈된 거리와 높은 빌딩, 건물들의 넋을 놓는다고 하는데요. 특히 밤이 되어도 24시간 끊기지 않는 전기와 수도를 보면서 내가 본 한국 드라마 도시 모습이 전부 사실이었구나 싶었다고 하죠. 그리고 설마 왜냐하면 너무나 깨끗하고 정돈된 분위기에 자신 같은 탈북자들이 들어가도 되는 건지 섣불리 판단하지 못한다죠.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북한에서 귀하다는 휴지를 펑펑 쓰고 따뜻한 물을 맞고 쓰는 사람들을 보고는 천국 같다고 표현한다 하네요. 이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간 탈북자들이 나오지 않아 직원들이 당황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평양이라도 김씨 가문 동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전기가 차단되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새벽 3시, 4시가 되어서도 대낮처럼 환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쇼킹하다고 합니다. 특히 여자들이 멀리 걸어 다녀도 안전한 것을 보며 한국의 취향과 사람들의 인식이 정말 다르구나를 감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킨십. 북한에서는 사랑한다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서의 사랑은 조국 또는 김씨 가문의 사람들에게만 쓸 수 있는 용어인데요. 이 때문에 연인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는 사랑해가 아니라 좋아요라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서로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거나 사람들 다 보는 야외에서 껴안고 포옹하는 모습을 보면 혹시 잡혀가기라도 할까봐 조마조마한다고 합니다. 합의 김일성과 김정은 사진이 없는 가정집. 북한 사람들의 한국의 가정집에 방문하면 대통령 사진이 걸려있지 않아 의아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모든 집과 건물에 김일성과 김정일 사진이 필수로 걸려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한국의 가정집들에는 이런 사진들이 없고 가족들 사진이 걸려있으니 굉장히 놀란다고 합니다. 심지어 북한에서는 집에 불이 나도 이긴 부자들 사진은 불길 속에 뛰어들어서라도 구해야 하죠. 타본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 탈북한 세터민들이 가장 감동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입니다. 사실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들이 북한 출신인 자신을 싫어할까 많이 의심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디서 왔건 뭐를 하는 사람이건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 탈북민은 한국에 처음 왔을 무렵 자신과 일면식도 없는 옆집 아주머니가 반찬도 챙겨주고 말도 걸어주며 큰 도움을 주었었다고 하는데요. 그 아주머니에게 자신을 왜 도와주냐고 물어보니 그냥 딸 같아서 도와줬다는 말에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의 정이라는 게 어떤 건지 깨닫게 되었다 합니다. 19일 데일리 NK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초 평안북도 태천군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부부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들 부부는 아직 출가하지 않은 20대 딸과 함께 살았는데 딸이 코로나 유사 증상을 보여 병원을 찾았으나 코로나가 아니라는 진단만 받을 뿐 어떤 처방이나 치료도 받지 못했다. 이 가족은 약은 물론이고 식사도 제대로 챙길 수 없는 형편이어서 주변에 식량이나 돈을 빌리러 다니기도 했지만 이웃들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이들을 도와주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 결국 지난달 딸이 사망했고 이들 부부도 이달 초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또 평안북도 피연군에서는 하모니카 주택, 북한 특유의 다세대 주택에 살던 6세대의 구성원들이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어려운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6세대 모두 양책 노동자군의 베어링 공장에 소속된 노동자 가정으로 급여가 너무 적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자녀들이 열병에 걸려 사망한 가정이 2세대였고 아내가 질병으로 사망한 세대도 있었으며 나머지 3세대 중 2세대는 일가족이 식량 부족을 견디지 못해 생을 달리하고 1세대는 한 세대는 남편이 신변비관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질병을 제때 치료하고 적절한 영양 공급을 하면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 오랜 기간 영양 부족으로 면역력이 저하돼 있던 탓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과거 북한에서는 농민이나 배급이 거의 없는 공장에 소속된 노동자 가정 가운데 전량세대가 많이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밀수나 유통사업으로 돈을 모았던 돈주들이 전량세대로 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남포에서 자신 소유의 선박을 가지고 무역을 했던 선장 A씨의 일가족이 생활고를 호소하다 조용히 생을 마감했다. A씨는 중국을 오가는 무역업으로 아파트를 2채를 소유할 정도로 돈을 벌었지만 올해 초 무역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형명화 처벌을 받은 후 재산을 몰수당해 남은 집기를 팔아 끼니를 마련할 정도로 어려움에 시달렸다는 전언이다. 지난달 인민반장이 회람장을 돌리기 위해 A씨의 집에 여러 차례 방문해도 인기척이 없어 들어가 보니 일가족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한다. 과거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식량 부족으로 인한 아사자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영양 부족으로 면역이 떨어진 상황에서 전염병으로 사망하거나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